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아이들을 향한 교육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걸음해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하고 고1, 고2, 고3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고등 영어과 팀장 박은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입 앞두시고 아마 고민도 많으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계시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지 또 대입은 어떨지 고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학교들이 사실 어떤 형태로 지금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보 같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영어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과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저희는 고입, 대입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3들이 이제 정상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이관이 돼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중3 후반부터 지금까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수시, 정시 이런 개념도 사실은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개념들부터 아이들한테 천천히 교육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방향은 잘 아시겠지만 수시 쪽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학교별로 저희가 또 수준별로 반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별로 좀 개별적으로 전문화된 수업을 하면서 수시 성적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정시 수업은 저희가 또 수능 대비를 이제 아시겠지만 5등급제로 등급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고2학년부터는 고3들 제외하고 고2학년부터는 5등급제로 지금 성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시가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기보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게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수능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내신 기간 동안은 사실 고등부가 내신 기간이 훨씬 길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정규 수업 동안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 3년간의 이제 대입 실적들 인서울에 지금 25학년도에만 이제 73명 배출을 했는데 사실 요거 말고도 사실 더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지만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랑할 거는 이제 광주에서 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의지를 가지고 또 결과를 좋게 잘 받아가는 친구들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집합해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의 그런 어떤 커넥도 굉장히 중요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마하고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분위기를 많이 배우고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을 그동안 가르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오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부 방법을 찾다가 3년이 훅 지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방법을 빠르게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방법을 저희가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대입을 많이 치러보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대입 상담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실적 위주로 또 아이들 이제 성적들 잘라서 그 성적에 맞는 이제 우리는 여기 포기하고 이쪽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상담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아이들 개별 하나하나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원생들하고 얘기하는 거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열어주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어쨌든 합격이 목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신을 챙기면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수행평가 시험들 열심히 준비해주고 있고 수행평가가 요즘에 참 잘 생각하시는 그 수행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만 해도 엄청 수준이 높아지고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준비하기 참 어려워져 있고 엄청 그 점수를 매기시는 것도 많이 세분화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기에 챗GPT나 제미나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서도 문법이 틀린 것들이 늘 있으니까 AI로 1차적으로 써오는 친구들한테 저한테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고 제출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저랑 최종 마무리를 같이 해서 지금 수행평가 아이들은 점수를 다 잘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을 중3 여름부터 아이들을 이관을 보통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이제 해보면 저는 사실 정상어학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상어학원 중3에서 이제 아이들 지금 고3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거의 4년째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고2, 고1들 다 그렇게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중3에 비해서 이제 고3까지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저한테 고1이 됐을 때 하는 얘기, 고2가 됐을 때 하는 얘기, 또 고3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첫째이신 분들은 더 이제 아마 그러시겠지만 또 언니 오빠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기가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한 학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3 때 꼭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사실 잘 모르고 놓치고 지나가는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첫 근무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공교육에서 시작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게 대치에 있는 큰 학원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다가 여기에 와서 이제 친구들 보니까 광주 친구들이 참 밝고 예쁘잖아요. 너무 착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일단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나 어떤 그런 상세한 어떤 지도를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친구들하고 진짜 이렇게 노는 거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가이드해주면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3 때 내가 이런 걸 대비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구문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세세하게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수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부분이 정확한 내용 이해가 파악이 잘 되는데 그 구조 분석 같은 경우가 이런 중3 시기에 되어 있지 않으면 입학 이후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없고 어려워요. 그럼 그만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것들을 선행하는 동안 나는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시간을 벌려면 전에 저희가 이제 중3 후반부부터 이제 입학 전인 2월까지 프랩 기간 동안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아이들이 특강도 엄청 많이 듣고 다른 과목들, 중요 과목들 할 거 없이 많은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니까 아이들한테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거와 동시에 필요한 건 영어는 제일 중요한 건 어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휘는 일단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지금 어휘가 없어서 그것들을 채우느라고 시간을 쓰는 친구들에 비해 이제 기본적인 어휘들을 다 하고 온 친구들은 문해력만 높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꼭 생기게 돼 있고 말씀드렸던 너무 중요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잘 보는 그래서 빈칸도 이번에 수능 이제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 혹은 더 위에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능이 빈칸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중심 내용 파악만 되면 사실 빈칸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중심 내용 파악을 하고 바로 빈칸을 보면 알 수가 있었던 시대랑은 좀 다 많이 달라졌고 사실상 3년 전 수능보다 이제 3년 이후의 수능, 그러니까 최근 3년 전 수능보다 3년 이후의 수능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이 진짜 적기인 것 같습니다. 올려놓는 시기.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아무래도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지금 습득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방법들을 익히는 역시나 시간을 또 덜 투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작하는 거는 지금 광주 주변 학교들이 전부 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다 서술형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서술형을 잘 받으려면 특히 이제 중앙고를 예를 들어 중앙고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앙고를 이제 2학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영작을 하는 서술형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에서 이런 앞에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서술형도 영작이라도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영작 능력은 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앞에 있는 4가지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고를 예시를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외웠던 문장을 지금 중등에서 열심히 아이들 하고 있는 것처럼 외웠던 문장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단어 배역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네,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휘와 구조를 네가 바꾸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중등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정상화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 90에서 100 정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수가 물리적인 점수가 고등학교에 내려오고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1등급 점수 컷이 사실은 80점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2등급은 또 60점대 컷, 70점대 컷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물리적 점수에 너무 처음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트랙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제 학교별 그 성향에 앞서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입학을 해서 3학년 마지막 시험까지의 그 등급 향상의 정도를 보여드리는 지표예요. 한 개 등급이 향상되는 친구가 12%, 두 개 등급은 2%.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준비 기간에 얼마나 이 프레 기간에 잘 다져놔야 자기의 성적을 1학년 첫 시험에 받고 그게 3학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고 큰 기회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여가 활동 너무 좋고 아이들 지금밖에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공부하는 데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에 큰 지표로 차이가 나눠질 수 있어요. 중학교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 일단 1,800개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등학교가 그리고 10,000개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0,000개라고 하는 건 사실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정도에 고1 정도 요즘에 10,00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보태시면서 계속 이제 18,000개로 보통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차이가 10배가량 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과당 메인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등은. 그래서 2개의 메인어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기출문제나 해당 그 변형 문제들을 풀려주시는데, 그거랑 똑같이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네,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는 사실상 이제 뭐 초3에서부터 중3까지 배워왔던 그 어법들이 다 전체가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본문만 일단 범위로 삼으신 다음에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문장들과 문법들을 이용해서 변형 문제를 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제를 하실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변형을 하기 때문에 전 범위가 다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는 걸 예상을 처음에 못해서 첫 시험이 많이 점수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고, 교과서 2가 정도인데 사실 전범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지금 초월고 지금 저 2학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범위가 이제 저번에 중간고사에 봤던 범위 중에 25년도 3월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지문을 범위로 내셨는데, 그거에 누적을 해서 올해 또 이제 그 기말고사에는 또 26년 3월 지문을 같이 넣으시고 교과서 한 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범위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 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수능으로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내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능 듣기 17문항 생각보다 지금 친구들이 뭐 17개를 다 만든다, 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많이 돼 있지 않고 중등에서 많이 연습을 하던 친구가 아니라면 정말 17개 맞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고3도 지금 이 올해가 들어서 겨우 17개 완전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와 중등의 차이를 어머니께서 아셔도 이것만 알아주셔도 사실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청 큰 차이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궁금해하시는 이제 올해 최근 저희 고등학교 커트라인이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고입이긴 하죠.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하고 어디 학교를 가야 또 내신을 잘 받아서 아이가 분위기를 또 타는 아이인데 어디 학교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이제 지금 내신 같은 경우가 아이가 잘 안정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좀 더 대입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을 조금 뭐 봐주시면 광주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월고는 일단 164 정도인데 이 학교는 작년부터 아이들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3학년들 지금 현재 고3들 초월고 가려고 했던 친구들의 명수보다 확실히 중등에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명수가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8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시지만 자공고로 전환이 저번에 돼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좋은 아이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2학년들보다는 1학년 아이들 현재 고1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영어 시험은. 근데 1등급 컷은 95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상위층 높다. 그 상위 친구들의 어떤 그 명수가 좀 두텁게 깔려 있구나. 그 등급을 아이들이 깨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고 광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성실하고 또 가면 등급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친구들도 좋아하는데 사실 공부하면 좀 잘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일단 내신을 잘 받아서 학교에 대학을 잘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한 커트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화여고는 지금 미달이긴 한데 미달이 그 작년엔 또 아니었거든요. 지금 2학년 아이들 때는 미달이 또 아니었고 대부분은 미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이번에 오포고 불합격인 친구들도 합격을 한 상황이고 기숙사가 이렇게 중앙고랑 경화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경화여고는 일단 경화여고의 특징이라고 제가 항상 영어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객관식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한참. 근데 그러다가 그 지금 고2 그러니까 5등급제로 바뀐 전환 시점부터는 서술형을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작은 아직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원래 경화여고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고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범위별로 조금 보시면 학교가 출제하는 어떤 그 경향 뭐 이런 그 출제 범위의 경향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구교주를 항상 정해놓고 올림포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올림포스 내에서도 독해 기본이나 혹은 뭐 이제 전국 연합기출이라고 해서 전년기 같은 경우를 쓰는 상황이고 근데 그 안에 로고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문으로 보시면 제일 많아 보이죠. 35지문 이거는 작년이고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함께했던 고3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경화여고 1학년 입학해서 첫 번째 봤던 시험에 지문이 51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1개의 지문을 아이들이 물론 교과서 포함이긴 한데 교과서를 2과를 내시는 것도 있기도 하고 모고 지문을 너무 많이 이제 그 부교재 지문을 넣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암기로는 도저히 영어는 안 되는구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조금씩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35 지문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가 많은 편인데 중앙고가 사실은 저것도 20에서 25지문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그 범위 양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데 중앙고가 그 전략을 좀 쓰세요. 아이들한테 어쨌든 변별력을 줘야 되고 잘하는 친구들의 점수를 잘 받아야 선생님께서 등급을 내시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늦게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직본날도 새로운 지문을 받아본 적이 직전 보강인데요. 시험 전날 제가 직전 보강을 아이들을 해주는데 그 직전 보강날 아이들한테 새 지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제가 분석을 해서 바로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제목이랑 서술형을 대비해보자 라고 했고 그게 그대로 출제가 그래도 돼서 너무 다행히도 잘 치렀던 지금 3학년들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교과서 2가 기본적으로 하고 모의고사 부교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교재는 항상 EBS를 쓰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초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즘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가 원래 중앙고에 계시다가 초월고 이동하신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선생님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또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과서 한 과에 이제
네, 모고 지문도 총 25지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늘어나서 이번에는 경화여고보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랑 누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또 초월고 친구들이 너무 감사한 게 성실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높은 반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지금 1학년 때부터 저랑 계속 같이 해오면서 총 5번의 시험을 치렀거든요. 아직 기말은 안 치러서. 그래서 이제 1학년 4번하고 2학년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아이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반 전체가. 그래서 1등급도 받고 사실 이번에는 8명 중에 7명이 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에서 100점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난이도 편차도 크고 좀 이렇게 막 지문도 막 이렇게 많았다가 좀 적었다가 선생님들도 바뀌고 출제 기간도 바뀌는데 그런 것들에 맞게 잘 대비를 아이들이 잘 견뎌주고 있어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시험 범위 말고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1등급 커트라인도 넣어놨고요. 경화여고는 뭐 아시겠지만 대입 실적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현재 그렇긴 한데 중간고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사실상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경화여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대입 그 선생님들이 상담도 물론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는 하는데 조금 공부하는 그 아이들끼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게 되면 어쨌든 꼭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시간이 있고 주도학습을 많이 하게끔 하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게끔 교육하시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이가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이제 그 어떤 입시 자기 전략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시험 이런 것들 준비, 수행평가 준비, 생기부 준비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원으로 많이 와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숙사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환경이라보다 학습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거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조금 약간 환경에 예민해 별로 이렇게 오래된 곳을 안 좋아하는 친구야 잠을 아무 데서나 묵자 이렇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 말씀은 줄이고요. 아이들이 일단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는 점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상위권에 안착을 해야 그게 3학년까지 쭉 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광주고를 선택하시고 싶은 친구들 부모님들은 이제 최근에 대입 결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계신 분들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경화여고랑 반대로 또 이제 중앙고랑 반대로 아이들이 두텁게 잘 중위권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요.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입학 후 성적 향상에 가장 가능성이 큰 학교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조금 내신 부담이 적기도 하고 근데 요즘 조금 어려워졌고 수행평가 경쟁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3학년 때 광주고 3 탑반을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수행평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분석을 창의적으로 아이가 많이 생각을 해서 영작을 하게끔 조건을 많이 달아놓으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저희 학원에 오고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되게 높죠. 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잘 받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부터 2등급이 여기서 아마 70점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엄청 큰 차이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아지고 제가 지금 3학년들 할 때부터 중앙고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은 했었어요. 자공고 전환 이야기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 이제 2학년들이 자공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자공고가 되면서 조금 더 좀 1등을 받으시는 폭이 넓나 이게 대입이 좋아지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수행평가 경쟁 경화여고보다 덜하는 것 같지만 지금 1, 2학년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하기, 쓰기, 쓰기도 뭐 2가지 그리고 말하기도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아이가 떠는 거랑 다르게 내용 자체가 되게 별로다. 그 떨고 안 떨고를 떠나서 내용 자체가 되게 별로다 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말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내용이 별로인데 점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학교고요. 수행평가 그래서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거의 저쪽으로 맡기다시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공고로 전환 후에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기숙사를 저희 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최근 들어 3학년 되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한데 기숙사 학습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나 남자아이들 기숙사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조금 기숙사 학습 분위기를 기대하기보다 아이가 일단 그 자기주도적으로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다. 네, 근데 엄마랑 부딪히는 거 이런 것보다는 기숙사에 보내서 열심히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한다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중앙고 기숙사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런 그 학교 내에서 하는 교내 활동이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쓰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초월과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이 되게 많기도 하고 이제 뭐 틈새 스터디 1시간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적이 많이 이제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과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기본적인 성적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을 지원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월고는 이제 아이들이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초월고 친구들은 항상 밝은 아이들, 착한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만 봤던 것 같습니다. 초월고 친구들이 이렇게 속을 속이는 걸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초월고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아이들 만족도가 높은 게 멘토멘티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학교 그 교내 외 이런 캠퍼스가 되게 큰 학교여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구경거리도 많지만 활동이 되게 많고 학교 내에서 무슨 하는 콘서트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재밌게 지내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으로 생기부를 쓸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여기가 좀 좋은 건 이제 아무래도 경화하거나 중앙고로 고민되고 아이가 성적을 잘 받을지 확실히 아직 없다 하는 아이들이 가서 꾸준하게 학원에서 케어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초월거를 제가 이제 전에 지금 2학년인 친구가 전에 저기 성남으로 제가 학교를 보냈었는데 거기를 갔던 친구도 다시 초월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잘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등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시험 범위에 대한 그래도 정보를 제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한 직본날, 4일 전 이렇게 주시지 않고 타 학교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공부적으로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아시겠지만 농어촌 원래 전형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바뀌어서 중고, 그러니까 초월 중고 이렇게 해서 6년을 나와야 이거는 가능하고 일반 친구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강남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태전과로 이관을 보내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재작년에 165컷이었다가 이번에 175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고 제가 중3 2월까지 같이 가르치다가 이제 광남고를 간 친구가 있어서 3월부터 이관을 보는 친구가 얼마 전에 러닝을 하다가 저희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실 1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종종 들르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생각보다 광남고가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가 많이 어려워서 어휘 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법 어휘가 킬러문항으로 항상 등장은 해요. 그건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출제된다는 건 되게 좋은 점이지만 객관식의 난이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태전고에 비해서 확실히 그 시험 부담은 조금 그런데 스윙이 할 게 좀 어렵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역시 활동이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기부 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전고 같은 경우 관심도 되게 많으신데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미달이 됐고 지금 시험 범위가 사실상 여기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은 학교이고 서술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작도 좀 되고 우리 애기는 그래도 어디 가서 영어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태전고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은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학교 환경이 너무 좋은데 일단 점수를 받는 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행을 좀 잘 많이 받아도 사실 지필이 많이 안 나와서 아이들이 정시로 트는 경우도 제가 보낸 친구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무래도 영어의 기본기가 좀 잘 되어 있는 서술형 영작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렸고요. 참조사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특징은 제가 다 잡아드렸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하고 아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요. 주관적인 거 빼시고 주관적인 거 말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좀 주변에 그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광주고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친구들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시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려우면 포기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 좀 시험이 어려운 경화하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의 성향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너무 좋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린 실적을 저희 영어과가 1학년들 재원생들 중에 1등급 비율이 사실 여기 예상 비율이었는데 살짝 올라가서 24.0%예요. 그래서 아이들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친구가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영어과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국가사 다 있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학교, 아이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랩 기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들 특히 영어학원 좋은 데 많죠. 광주에 너무 좋은 데 많고, 그렇지만 이제 마하국어화하는 이유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 진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 어떤 아이들을 케어해주시는 마음이 다 다르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부를 할 수 있고, 특히 저희 영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성적인 소양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케어해 주시는데 진심이시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저희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저한테 믿음을 많이 보여주는 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잘 가르치는 학원, 또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 좋죠. 근데 그런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 옆에 어떤 그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꼭 봐주셔야 되거든요. 공부 잘 가르치는 곳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끌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신다면 아이들 마하국어에서 지도 받을 수 있게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하부부 고등수학과 총장 신경섭입니다. 네, 저기 요 설명에 하기 전에 잠깐 에피소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내용인 거였냐면, 이제 학생이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나 저 수행평가 지금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나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시기를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어머님하고 아버님들도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공부하라고 하시면 별로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분에 걸쳐서 어머님들 레슨 할 수 있게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도 하시고, 그래서 40분을 투자하셔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있을 3학년 정도를 학생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학교별로 다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을 때가 내가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학교별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수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화하고 중앙하고 이제 광주하고 초 이렇게 네 군데를 나뉘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 어디 가야 되지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까운 데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마지막에 하는 때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학생들이 꼭 결정을 하게끔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 부모님 탓을 해요. 엄마가 여기 가라고 했잖아, 아빠가 여기 가라고 했잖아, 나 가서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주셔야 돼요. 재작년 이후로부터 이게
학교 특성이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한테 좀 미리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부모님들도 관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경화여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크고 다치는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 2등급을 맞으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서부터 계속 수행과 지필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기말 이거 가지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등급은 수행 40, 지필 60 합쳐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경화여고는 이 수행평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네, 이제 여자 친구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되게 꼼꼼히 자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봐요. 반대로 이제 광주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가지고 오면 선생님들이 그냥 던져요, 이렇게. 그래서 상, 중, 하 던져서 그래서 나중에 상 애들만 추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봐줍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화여고를 가려면 좀 경쟁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쪽에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살아만 남는다라고 돼 있으면 웬만한 그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대학은 그래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잘 들여보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는 여기 아까 전에 그 미단이라고 여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잘하는 친구도 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필평가할 때 난이도가 높은데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교재를 높은 그러니까 그 난이도 높은 데를 그 선정을 해서 애들한테 미리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이나 그 열심히 다른 친구들을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은 경화여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앙고인데요. 중앙고는 이제 자립형 국립고 2.0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2년 전에 그 선정을 하게 돼서 광주 지역의 거점학교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립형 국립고는 어떤 거냐면 나라에서 5년간 2억씩 해서 총 10억을 투자를 진행을 해요. 근데 나라에서 이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서부터 그 재정이 좀 투명화되고 어느 정도 시설도 다 리모델링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높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경화하고 중앙은 기숙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기숙사를 진행을 하려면 그 외부에서 10% 인원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당에서부터 멀리는 그 서울권에서 해서 이 친구들이 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상위 10%는 경화하고 중앙은 꼭 외부 친구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외부에서 10% 인원이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고가 좀 커트라인이 높아졌고 특히나 더 잘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간 게 그 자립형 공립고도 있지만 거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그 여기 있는 거점 학교로 되면서 이 근처에서 없는 고교학점제 과목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커트라인이 작년에 183점이 나왔거든요. 183점이라고 돼 있으면 전교 꼴등이 반에서 중학교 기준으로 10등 하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여기 들어가려면 1등급, 2등급 차이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등급은 서울권이고요. 2등급은 경기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치열한데 2등급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이었는데 2등급 커트라인은 70점대 초반이 나왔거든요. 네, 대신에 그 광주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등급은 여전히 높아요. 76점인데 여기는 좀 납득이 가시죠. 80점대가 아니라는 거. 근데 2등급 커트라인이 이번에 2학년 기준으로 34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1등급은 여전히 세긴 한데 이제 경기도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애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돼 있으면 중앙고보다는 그 광주고나 이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진짜 이게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 미리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결정할 때 거기에 맞게 좀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고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지고 아이들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행평가나 집필평가 난이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영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난이도 분명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다고 또 커트라인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고 간 친구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장점은 있습니다. 수시로만 애들이 내신으로만 애들이 가진 않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모의고사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 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숙사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많이 싸우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내주시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때 또 싸우진 않잖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 잘하는 애 10% 애들이 다 여기 기숙사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정말 기숙사가 좀 시선이 안 좋았었는데 2년 전부터 리모델링하고 대청소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중앙고 보내주시면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고를 말씀드리는데 초월고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광주 지역에 저는 학원이 되는 학교고요. 학원에서 참 고마운 학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찍어주는 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지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끔 이렇게 문제를 좀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수학적 재능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럼 여기를 좀 지원을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초월고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전에 캠퍼스가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 학교 내에서 버스킹도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고 그 본인들이 얘기해요. 그냥 광주시청 내에서 가장 애들이 착하다고 본인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혹시 그 교우관계나 이쪽이 좀 그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초월고를 보내주시면 아이들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도 학업적 스트레스가 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고 다음으로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가 초월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행평가하고 재필평가는 저희가 딱 준비해주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딱 중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주고는 남자 고등학교잖아요. 저도 이제 그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라고 돼 있으면 애들 다니는데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돼 있는데 다니는 애들 보면은 정말 즐겁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여기 보내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하얀 평준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길 거 챙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 건 다 노는데 또 따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만한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보내면 그런 친구들 보내면 그냥 서울권대학 그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3 때 돼서 그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 어머님들도 생각하시는데 얘들 진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나? 특히나 중고등학생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고3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3 때 되면 다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3 때 돼서 내가 성적을 유지하고만 있더라도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애들이 공부할 기간은 딱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3 때에서 진짜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고3 때 공부하더라도 올라가는 학교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생들이 이제 가끔 찾아오는데 고3 때 공부 시작해가지고 성적이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광주고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살리셔서 이제 아이들한테 추천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만 빼놓고는 보내주시면 아마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남하고 태조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쪽 지역 사시는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광남하고 태조는 여기서 좀 힘들어서 좀 그 뒤로 보내는 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쪽 광남 태전 지구가 굉장히 좀 발전이 되고 거기 안에서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태전고가 얘들이 그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개원하면서 이제 좋은 그 선생님 모셔가지고 치고 나가서 네, 여기 있는 애들이 난이도도 높고 그렇게 돼서 진행하더니 이제 광남고에서 그거에서 좀 이제 또 열을 받아서 광남고에서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여기 있는 뭐 광남 병화여거나 중앙고 끝 정도 되게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학교가 돼 있어서 광남고나 그 태전고를 획기성으로 보내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진짜 미니 분당이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지금 분위기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좀 싫다라고 하면 그 오포고라고 작년에 새로 개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고하고 태성고도 그냥 미리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큰코 다치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보내시려면 지금이나 겨울방학, 늦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강남고하고 태성고의 특징이 그 지필평가도 좀 어렵지만 수행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세요. 네, 그래서 시간을 학업 외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은 참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마하 공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과인데요. 처음에 그 수학학원이 이제 왜 필요한가? 아니 그냥 집에 공부를 시켜도 되잖아 라고 돼 있는데 왜 수학학원을 보내야 되는지와 두 번째는 왜 그 수많은 학원들 중에서 왜 마하공부를 좀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의 마하공부의 각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이 왜 필요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애들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네, 일단 그 교과서 분량이나 그 분량 차이가 일단 2배가 돼요. 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교과서는 800페이지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적어도 2.5배 정도의 분량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중학교도 2점수가 나오지만 고등학교도 2점수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범위가 하나 설정이 되면서 여기서 하나만 계산해야 될 거를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져서 3개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분량도 2배가 되고 난이도도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총 애들이 지금 공부하는 양이 4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친구는 못 버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 공부량이 2배가 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이제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또 경화여고 중에 그러면 부교재 어떤 걸 선정했으니까 넌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면 돼. 아니면 중앙고가 돼 있으면 넌 어디서 교사형 자리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많이 풀어봐야 돼. 라고 저희가 그 2배 되는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4배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학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고등학교 전에 어떤 걸 좀 진행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본인 학교가 정해지면 학교마다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경화나 중앙을 지금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으면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좀 늦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화 중앙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미리 높고 모의고사까지 가야지만 1, 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총월고나 그 강주고 같은 경우 모의고사까지 안 가도 돼요. 난이도가. 딱 교과서 교사형 자료, 그냥 문제 센 RPM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1등급이 나옵니다. 네, 거기는 그 외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모의고사들을 이제 섭렵해야 되려면 지금부터 센까지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미리 그 학교에 맞게 시작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실어놨고요.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수행을 챙겨주는 학원이 된다라고 돼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행도 40% 내신에 직접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네, 여기 애들이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이거 이렇게 첨삭을 좀 진행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라고. 네, 혹은 이제 그 총월고나 강주고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만 내주세요. 교과서 내에서만. 숫자만 딱 바꿔서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를 아예 안 들어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사 하나까지, 접속사 하나까지 다 외워서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서 수행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줘야지만 그걸로 등급이 환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애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텐데,
그 고등학교 가면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네, 왜 이렇게 화가 많느냐 하면 그 이제 모의고사도 제외할게요. 모의고사 내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지필평가라든지 수행평가를 애들이 지금 가는 것들을 다 환산해서 평균을 내면 3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가요. 직접적으로 내신에 들어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 진짜 직장인처럼 이제 주말에 애들이 들어오면 되게 피곤해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직장에서 정말 3일에 한 번씩 나를 테스트한다? 그럼 진짜 어른들도 견뎌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에 좀 그래도 여유로워지게 학원에 좀 챙겨주고 있고요. 수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과제도 내주지만 학원에서도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네, 일주일에 저희가 2시간 15분씩 2번 학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루 더 불러내서 학원에서 과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애들이 부들부들 손을 떨더라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확인학습 시스템이고요. 총 90문제 정도, 80에서 100문제 정도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조경 선생님이 상주하여 있고요. 애들은 과제를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맞추고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80문제를 풀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역시나 37년 동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학원 시험 대비 교재나 아니면 넘어가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돼서 견디기만 하면 거의 전 4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1등을 만들 수 있게끔 수학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하고는 이제 그 중학교 학원이 아니라 이제 대입을 보는 학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입에 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줘야 돼요. 1학년, 2학년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3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마치게 되면 제일 처음에 1차 상담을 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과 함께 이제 네가 목표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딱 나 서울대 가야지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2학년 되면 서울권 대학은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고3 되면 서울권 대학이 서울대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애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2차 상담을, 입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요. 1학기가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되면 이제 내신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2차 국어 상담을 좀 진행을 해서 애들이 꼭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적으로 가야 될지를 3학년 돼서 한 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끝나면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어머님이랑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가시는 학교가 어디에 있고. 네, 그 입시한 대해서 잠깐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학성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도가 진짜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딱딱 알 수 있게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수시와 정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는 6번을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는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총 9번의 기회가 존재를 해요.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를 이루거든요. 딱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축복받은 곳이었어요. 네,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이쪽으로 강제적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영이나 스카이대 이상의 이제 명문대를 되는 그 학생들은 거의 비슷해요. 수시적으로 갈 때는. 네, 정시로 가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내신으로 따지면은 여기도 충분히 많이 보냈거든요. 9등급이다 보니까 딱 그냥 1등급이 뜨면 얘는 그냥 중학대급 이상 가요. 수능이 없을 때든 간에. 최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 등급도 사실 없거든요.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도권, 그러니까 서울권 들어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성적이 2등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개 합쳐서 그 6등급이 최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도 다 3등급 이상 정도 되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자신 있는 거 두 개를 합쳐서 7등급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지 내신만으로도 1등급이 뜨면 중앙대급 이상, 2등급이 뜨면 서울권, 3등급이 뜨면 경기도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이제 내 개편안 때문에 1, 2등급이 합쳐져서 1등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되면 서울권에 갈 수 있죠. 근데 서울권만 들어간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중앙대나 서울대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얘 가지고 검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검열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수능 가지고도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 수능이 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변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또 대학별 고사를 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내가 높은 대학교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지금 부분이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1, 2등급이 합쳐서 1등급이 되었고요. 3등급이 합쳐져서 이제 2등급이 되어서 그 이제 학생들이 1등급 받았어, 2등급 때 받았어 라고 되어 있으면 1등급은 서울권, 2등급은 경기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 밑에 내려오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얘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부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수능의 변화를 보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장 딱 되어 있으면 그 진짜 이만큼 두꺼운 그 시험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한 과목밖에 없고요, 수학도 하나밖에 없고요, 영어도 하나밖에 없고, 한국사도 하나밖에 없고, 사회과학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과목도 그냥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 문이과를 지금 구별이 없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에서만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간에 수능 배우는 과목은 시험 보는 과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좋은 점이긴 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별고사를 또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고교학점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신에 이게 절대적으로 붙여주는 거고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그냥 흔히 생각하시면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본인이 필요한 과목은 본인이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그 시험도 보고 과목도 수강하는 데가 되는데 요게 그 좀 힘든 게 그 뒤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애들이 선택해야 될 게 148개의 과목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거를 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신청을 해야 될지 라고 애들이 고민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말쯤 되면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저는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특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학교처럼 그 자기가 1반이나 2반 소속감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해요. 왜냐면 3분의 1 과목만 그 같은 반 애들끼리만 좀 시험이나 같은 과목을 수강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의 특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고교학점제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여기에 거의 50%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어, 수학, 영어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과목 선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셨죠. 148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중간에 보면 뭐 사랑의 이해 뭐 이런 과목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과목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학교에서 수강이 안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줌이나 이걸로 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시험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어디를 가야 될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도 기억해 두셨다가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 특이한 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물론 좋아요. 네, 근데 자기가 진짜 저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나 이 과목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특이한 과목을 신청했다가는 그냥 1등 커트라인이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한다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내가 2등급, 3등급이 나오면 거기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되게 많지만 이렇게 많지만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장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는 데를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요즘 불만이 좀 많은 게
그 애들이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미리 선정을 해야 돼요.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정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미리 받아놓으면 그 좋은 점수를 받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를 지원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많은 과목들을 어머님들이 혼란을 가지실 것 같아서 5가지 계열을 나눴습니다. 인문, 자연. 그러니까 인문, 자연, 공과대, 교육대, 그 다음에 예체능.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눠놨으니까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 여기에 대한 추천 과목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 좀 펼쳐주셔서 여기 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은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거고, 그 공과 계열 가는 학생들은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전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공과 애들보다는 2배만 더 많이 하면 되거든요. 미적분 2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나머지 과목들이 지금 다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진짜 딱 한 과목만 시험 보는데 이과 친구들은 중간 기말고사를 이틀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미적분 2라는 과목을 하나 더 배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하가 예전에 절대평가라서 대학교 들어갈 때 설정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상대평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기하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해서 요즘 AI 시대에 맞게 이게 하나가 더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공과대를 노린다라고 되어 있으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3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과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고나 심지어는 광주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남자 학교는 거의 이과가 거의 한 8대2, 7대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광주고조차도 반대예요. 3대7. 그래서 이제 문과 애들이 압도적으로 7이고요. 중앙고도 지금 4대6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비율이 6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과를 가려고 되면은 진짜 공부를 2배만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6배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이 3대7, 6대4가 그 선택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도 선택을 하잖아요.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각오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내가 공과 계열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수학을 좀 많이 푸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잘할 수 있게 추천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학원의 성적표거든요. 이거를 내려올 수 있는 학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진짜 성적표고요. 저희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학원들이 많이 시기질투를 해요. 너희 학원이 인원수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원수 많다라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철저하게 이게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렇게 대학교 아까 전에 명문대 갔던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찾아오거든요. 와서 이제 여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서울대 간 학생들 중에 여기에 이동이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희는 공부 다 잘하는 방법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근데 저희 학원이 그렇습니다. 다 시스템은 어느 학원 가도 다 좋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실행하는 학원이 있고 안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이거든요. 제가 실행하는 거 다 체크해요. 저희 학원 진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은 여기에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